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제일 이름 길기 몇 채나 되는 줄 압니까? 이름. 요즘은 그 아파트 영어 이름이잖아. 왜냐면 시어머니 찾아오지 말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어머니가 한 수 뜯어서 신우의 앞장서서 오는 거 있지. 나 하도 길었어. 이거 왜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이게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들어보세요. 아파트 이름이에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이거 25째. 이게 아파트 이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데는 20자야. 서울, 경기도에 동탄, 시범타운,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안, 반도, 유보라 20자야. 이게 내 편지, 요즘 편지 안 쓰는 게 다행이지만 이거 하려면 진짜 이거 뭐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씩 변해 가시거든. 절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는 변함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거 두고 금년에 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옷이 줄어들었나요? 요즘 옷 줄어드는 옷감 없어. 왜? 애가 큰 거예요. 근데 애가 크는 거 자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의 발전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으신 이야기했지만은 아이고 난 들어도 몰라요 뭐 하는데 콩나물 길러보시지 안 했지. 요즘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다 콩나물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눈 뜬 놈이 물 줘야 돼. 콩나물 물 안 주면 짠뿌리가 많이 생긴다고. 근데 콩나물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물 다 빠지잖아요. 생각하면 물이 다 빠지는데도 이 콩나물 자라? 흘러나지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김 대표님께서나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냐면 빠지지 말라고 부탁드리냐면 안 빠지고 계속 오게 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르게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나실 때쯤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 사장님도 그러셨나요? 네. 그럼요. 참 답답했거든. 얼마나 처음에 다 명색이 회사 사장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야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되겠어 그러고 했는데 사장이란 말이야. 여기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회 공부를 하시지만은 일반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누구를 거느리고들 계시잖아요. 비록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송 사장님 그러셨거든요. 참 와도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은 잘하세요? 잘해요. 네. 엄청 달라졌어요. 사장님 자리 여기 나 여기 자세가 딱 벌어지고. 근데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우선 첫째 태도예요. 오면 항상 고개 깊이 숙이고 고개 항상 깊이 숙였어요. 그냥 적당히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셨는데? 예? 원래 그러시는데? 원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그렇구나 하고 생각. 이게 결국 알게 모르게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고 자 이게 오늘 좀 자료를 좀 많이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는 여러분이 잘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밑에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 제가 드린 자료를 참 붙어보면 그 안에 딱 요거 오늘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게 딱 나올 수 있어요.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 남는 거는 전부 김 대표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아는 사람부터 챙겨야 되니까. 대표님 제가 본 거는 나중에 조민한 네, 예, 아니 그 다 제가 이제 다 주세요. 여기도 있네. 한번 써볼게요. 자, 오통의 시대를 열어라. 아는 사람 이제부터 1통은 뭐냐? 건강과 행운이 아는 넘치는 사람이 운수 대통의 시대를 열어라. 하시고 그러면 한 분을
이 운수 대통이라는 이야기도 이 오통도요. 여러분이 잘 들어두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이 왔다. 여러분 손님들 안 뵈고 제품 설명하더라도 끝날 때 이거 잘 기억했다 써먹으세요. 운수 대통의 시대를 해라. 두 번째 이통.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기분 좋은 만사 행통의 시대를 열어라. 세 번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시대를 열어라. 네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허리가 꺾어져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면서 살자는 요절복통의 시대를 열어라. 다섯 번째, 자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먼저 전화 한 통의 생활 태도를 철저히 지켜라. 여러분들 전부 다 고객들 만나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전화 한 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5통, 5통. 자, 이거 외우세요. 만사행, 운수대통, 만사행통, 의사소통, 요절복통. 요절에는 허리가 꺾어질 대로 웃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는다. 요절복통. 그 다음에 전화 한 통. 요 5대 5통을 잘 여러분들이 하면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겁니다. 잘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요.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책에서 배웠던 누구에게 배웠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물론 들어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은 저도 그 직접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다요. 어딘가가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여러분 귀로 들었으면 들을 때는 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내쏟을 때는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야기하고 해야 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말 꺼내지 말라고. 제가 뭐 어디 김종서 성악한테 들은 말인데 하고 꺼내지 말라고.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책에서 배웠으면 꼭 그것을 근거를 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어디서 들었다는 말도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돼버려야 되는. 다만 요 5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잘 맞게 잘 조화를 써먹어야 돼요. 그냥 요거만 여덟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만두를 만들고 뭘 만들고 그거는 그 만든 사람이 마음이야. 그래 문제는 밀가루라는 원료단 말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거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좋게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 두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부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면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했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부자다 보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사회생활을 저는 먼저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8.15 광복도 맞이했어요. 그때가 5살 때였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난가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요.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학살당했어요. 네. 그리고 4.19 혁명 맞았죠. 그 다음에 5.18 다 했죠. 그 다음에 5.16 군사혁명 했죠. 5.18 겪었죠. 광복에서부터 현대사를 전부 다 겪은 사람이에요. 데모까지 해서 여기 청와대 쳐들어가더라고 4.19 때 옆에 가더니 총 맞아 죽는 것도 맞고 내가 총 맞을 분도 했고. 근데 단지 배운 게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겪었을 뿐이에요. 그 경험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자꾸 얘기하는데 라떼는 하고 아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떼가 꺼내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왜? 이미 지나간 과거는 흘러가버린 물이에요. 한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 자라서 우짜자는 거예요. 그거 우짜자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따라가야 돼요. 왜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맞게 그게 부응하려면 여러분 사업을 키우려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끝나겠습니다.
인생 삶이란 무엇이냐? 삶은 계란이다. 즉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시원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한마디로 즉 인생이 삶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각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각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우리가 진지한 이런 말이 쓰죠, 그죠? 진지는 여기 나오는 한자 요대로입니다. 요 뒤에 이제 한자 토를 다 달아놨으니까. 어떤 철학자가 삶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몇 년간 산속에서 생각했으나 해답을 얻지 못하여 산에서 내려와 기차를 타고, 기차는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기차 안에 홍익회 점은, 홍익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차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 요즘 그 없어져 버렸어. 홍익회 점원이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이 왔어요 외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철학사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깨닫는 바에서 바로 이거다 하고 소리쳤다. 삶이란 뭐냐, 이게 삶은 계란 사는 게 계란이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까만 글자 보세요. 빨간 글은 전부 한자를 토달아 놓은 겁니다. 첫째, 계란은 둥글다. 인생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계란은 늘 변함없는 영양가를 품고 있어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필수품의 하나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계란은 변함없다. 사람도 유행에 휩쓸리거나 대박이나 호황된 꿈을 버리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계란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쉽게 깨질 수 있으며 뜨거운 열을 가하면 금방 굳어버린다. 이것은 사소한 일도, 요 사소한도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소한 하는 거. 사소한 일도 계란 다루듯 조심해야 하며 힘이 잔뜩 들어가면 쉽게 굳어버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이다. 요 위에는 빨간 거는 요 위에는 한 내용의 글자 한자들 전부 다 써놨으니까 꼭 좀 참고로 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자 한다. 한 직장 내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노란자위에 해당하는 환경이 있다. 하지만 노른자위란 골라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에 쉽게 걸리게 되며 수명 단축의 요인이 된다. 이는 노른자위만 탐하는 인간들에게 대한 계란의 경고인 셈이다. 그 다음 다섯째,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미닭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 계란은 어미닭의 체온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가 잉태되어 출생을 할 때까지의 건강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사람도 이거 중요해요. 고정관념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는 발전이 없지만 껍질만 깨고 나오면 넓고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이란 계란 같은 것이며 계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삶은 즉 계란이다. 그냥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이건 성공입니다. 사람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될 뿐이다. 그건 실패예요. 여기서 밑에 줄탁동기란 게 있는데 병아리가 나올 때 껍질 안에서 병아리가 밖에서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모르지만 병아리가 안에 날짜가 돼서 부화돼서 나올 때는요 안에서 그 나올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밖에서 깨고 둘이 같이 깹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무슨 소리냐면 혼자 되지는 거 없다. 같이 해야 돼 누구든지. 그래서 부부간이 있고 자식간이 있고 상하간이 있고 다 그러면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탁동기기라기도 또는 줄탁동시라 그러기도 합니다. 서로 합심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 속에서 상하 동료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 혼자 잘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독자는 홀로 독자고 불자 아니 불자야. 홀로 장군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군이 되려면 밑에 쫄병이세 장군 될 거 아닙니까? 쫄병 없는 장군이 무슨 장군이에요? 그거 마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이라는 것은 이런 그 계란에 비유해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래서 줄탁동기 여기에 보면 이 한자 줄자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뭐냐면 최예요. 최. 줄딱 동기라 하기도 하고 동시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줄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향해서 쪼는 거. 이 쫀다 할 때 줄이에요. 탁자는 뭐냐면 밖에서 안을 쫀다 쫄 탁자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안에서 밖에서 같이 쫀다 이게 줄탁 동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어떻게 맞들면 낫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저 전찬수 씨는 아버님의 기업을 인기받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하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억지로 내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고르게 자꾸 자기 마음 주어야 돼요. 내가 주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 마음 내놓지 않아요. 위에 사람이 먼저 주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건드려 봤어요. 몇천 명도 건드려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전찬수 씨께서 빠짐없이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 상하간에 줄탁 동기 생각 잘 하세요. 줄탁 동기라 그러기도 하고 줄탁 동시라 그러죠. 여기는 제가 줄탁 동기라 해놨는데 줄탁 동시라 그래요. 시자는 때 시자고 기자는 털 기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책에 따라서 동시로 나온 데도 있고 동기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때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에서 밖을 향해서 쭉 껍질을 깨고 그걸 맞춰서 음이 달건 밖에서 싣고 와서 같이 깨트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깨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달도 그런데 사람이야 말해볼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100점짜리 단어를 말씀드리겠어요. 있습니다. 백점짜리 단어. 기술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태도 교육은 안 했죠. 앞으로 태도 할 겁니다. 800점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란 능력과 태도의 함수다. 중요한 것은 이게 덧셈 플러스가 아니라 곱셈이란 사실이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나쁘면 빵점이다. 국내 대기업 면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한 인성이다. 영어로 태도는 attitude입니다. ATT, attitude예요. 근데 소질은 aptitude예요. APTitude. 또 P와 T 하나 차이예요.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사람의 능력은 교육을 통해 향상할 수 있지만 태도는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격은 얼굴에서, 감정은 음성에서, 그리고 본심은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특히 실패한 후의 태도는 그 다음을 결정하는 걸음이 된다.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자, 지금 3기 여러분들은 2기나 1기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기생이나 2기생은 들어오면 제가 저기 앉아있다 보면 꼭 저에게 와서 인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밑에 사람이든 동료든 악수를 자주 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 손을 잡아보면 어떤 일을 시킵니다. 부탁한다고 손을 잡아보면 느낌이 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의 악수를 청해 주는데 물론 저도 제가 일어나서 해야 되지만 내가 뭘 하다 보니 신발 신고 하고 여러분 안 버려요. 뭐 제가 인사 바꿔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좀 더 전부 여러분이 비즈니스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게 좋다. 네,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한자를 전부 다 제가 토를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맞으면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100점씩 100점씩 8가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력 설날이 설날이 다가오니까 조금 그것도 인문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요. 섣달 금음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섣달 금음날 많이 썼는데 한 해의 마지막인 섣달 금음날 참 정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느끼는 저의 감회는 살같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속 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아쉬움에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이날은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섣달은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 설날을 맞게 된다는 뜻의 설윗달 또는 서웃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금음달의 금음은 보름달이 날마다 줄어들어 눈썹같이 가늘게 되다가 마침내 없어지다는 사그라지다와 같은 뜻의 순우리말 금물다의 명사형입니다. 섣달 금음날은 한자어로 제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제는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마련함을 뜻합니다. 민가에서는 이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가는 해를 먼지 털듯 털어내고 묵은 것을 다 쓸어버려야 애기 모두 물러나 새해 복이 들어온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심지어 외양간과 변소까지 기름 등잔을 켜서 환하게 밝혀놓은 요즘은 그런 것 좀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켜놓았습니다. 불을 켜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 밝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새벽녘에 닭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세 지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수세는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을 섣달이라고 부르듯이 일본 사람들은 12월을 사와이츠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스님이 불경을 외우기를 서두르는 마지막 날 또는 한 해가 다 무르익었다는 표현에서 음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차음하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글자 그대로 점잖은 스님이나 선생님도 바삐 뛰어다니는 때라는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밀린 일을 정리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섣달 금음날을 오미소카라고 하여 이날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설날은 새로운 한 해의 신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미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풍습은 두 나라가 많이 닮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풍습은 변했지만 지나간 한 해를 회고하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며 소망을 그려보는 것이 섣달 금음날에 할 일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섣달 금음이지만 이제 참뜻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중에 교육이 자료가 됩니다. 섣달 금음이라는 말이 하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거 두었다가 한 번씩 읽어보고 알려주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양력 쓰지만 음력 실제로 음력을 쓰니까 그죠? 우리 설을 쓰는 거니까 이게 음력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설이에요. 그 구정이니 신정이 없습니다. 그래 구정 신정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우리는 그냥 설날의 설. 새해 결심 SMRART 하게 하라는 말뜻은 낙관론자는 새해가 오는 걸 보려고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고
비관론자는 지난 해가 가는 걸 확인하려고 잠을 자지 않는다. 똑같은 건데 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비관론자, 낙관자는. 어쨌든 새해가 됐다.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새해 결심을 했을 터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건너뛰세요. 새해 결심은 SMART하게 하라고 한다. 요거 이제 여러분 앞으로 교재에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첫째 S는 specific입니다. 구체적이고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이고 그다음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돼 측정을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achievable 성취 가능성. 그냥 성취할 수 없는 거 하는 거는 허공이야. 그다음에 realistic은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도 시간의 단위를 맞춰서 해야 돼. 막연히 시도 때도 없이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시간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요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매주 일을 띵튀기 한다는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일과 직후에 한다는 식으로 정한다. 그 다음 뒷페이지 봐주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을 이용하라고 한다. 다이어트 결심을 했을 경우 실패를 자책하지 말고 탄탄한 몸매 사진을 걸어두고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라고 한다. 새해를 맞아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을 모아보았다. 요 밑에 이제 모아본 말들이에요. 새해 결심을 믿지 마라. 뭔가 바꾸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요겁니다. 예. 오늘 당장 바꾸자고 내일 어떻게 안 합니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조종사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나쁜 소식은 시간을 조종 못하니까 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시간은 내가 맞게 쓰는 조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행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지 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행복한 삶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예. 행복은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주문품입니다. 성공은 자연산이 아닙니다. 성공은 양식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을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예.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래에 흥을 내도 괜찮다. 과거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언제나 하지 않는다. 큰 길로 가라.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일이 없다. 게다가 덜 붐빈다. 똑같은 해를 100년간 되풀이해놓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노래하라. 세상의 천국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라. 돈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쓰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애벌레는 자신의 인생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애벌레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비가 된다. 애벌레 최대 목표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뒤에 두고 온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나은 것보다 좀 뒤에 돌아올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내려다보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봐야 한다. Success, 성공이 work, 노력보다 먼저 나오는 곳은 영어 사전밖에 없다. 예,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인생은 짧다라는 말의 참뜻은 그러니까 하루빨리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도 여러분 참고로 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여러분 잘 보내다 여기 들으시고 끝내지 마시고 틈만 또 자꾸 읽어보세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특히 우리 전산수지가 앞으로 사장이 되실 분이고 기업을 이어가고 여러분들 다 지금 책임을 받고는 자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 위에 팻말에 The buck stop 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맹패 써준 것이 이 말입니다. The buck stop here라는 말입니다. 중국 제네럴 황공호 늘 의자 오른편에
희한한 술독을 놔두었다. 술이 비면 비스듬히 누웠다가 절반쯤 차면 똑바로 서고 가득 차면 다시 누웠다. 즉 죽은 황공을 조문한 공자가 술독을 보고 무릎을 탁 졌다. 다 배웠다고 교만하면 반드시 화를 부른다. 공자는 같은 술독을 만들어 옆자리에 두고 교훈을 하면 부족해도 들어누워. 그러면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득 차도 들어누워.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 이 황공이라는 사람이 그걸 공자가 그걸 보고 교훈으로 삼은 겁니다. 중국 후한의 학자 최원은 여기 여러분들 좌우명 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나온 최원은 형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원수를 갚은 뒤 오랜 도피 생활을 했다. 겨우 사면을 받아 돌아온 그는 과오를 누치며 은행의 경계를 삼은 글을 지어 책상 좌자예요. 왼자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새겨 넣었다. 무슨 말을 새겨 넣었냐면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마라.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마라. 여기 좌우명이에요. 최훈이. 그래서 좌우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상이나 혹은 앞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가? 네. 책상 앞에, 책상 옆에, 자리 옆에 있는 게 좌우명입니다. 청나라 옹정제는 위군난 군주가 되는 길은 어렵다. 이런 좌우명을 새겼다.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보세요. 까만 글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군을 제일 먼저 철수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선발 면접에서 졸업 성적이 몇 등이었냐는 질문에 820명 중에서 59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해군 제독은 그게 최선이었나? 라고 반문했다. 충격을 받은 카터는 이를 성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의 자서전의 제목도 Why not the best였다. 왜 나는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독립주역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이 평생의 10계명이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우리 전찬순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 당신 기업주예요, 기업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서 항상 이제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 쓴 말이에요. The buck stop here라는 팻말을 두었다. 책임을 떠넘길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The buck stop here라는 것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의 원폭 투하나 6.25 파병 결정 때도 이 문구를 보았다. 원래 벅은 사슴 숫사슴이라는 뜻인데 카드 게임 때 딜러에게 사슴뿔을 칼을 넘겨주는 전통에서 책임이라는 뜻이 생겼다. 영어로 pass the buck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업을 적든 크든 여러분들이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회사의 중력이십니다. 그 책임을 밑에 사람 핑계 대지 말라니, 위에 사람 핑계 대지 말라니,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책임져라는 게. The buck stop here. 책임은 내가 다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간은 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김종수 대표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난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걸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는 김종수 대표님이 강의 내용이 주이고 그건 부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조그맣게 도움이 될 뿐이지 원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제 이 이야기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더 멋진 회사에서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빛을 내실 수 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해주세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방진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회사에서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겠지만은 뭐 전장수는 아직 장가 안 갔겠지만은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할 때 남편이 위해서 시집 갔나요? 아니에요. 내조라고 간 거예요. 예. 남편 남자가 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위해서 장가 간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야. 집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인생사의 가장 큰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위한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자식께 돈을 일단 자기가 해야 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위할까도 그 회사 딱 때려치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회사 다른 데 또 갈까 하면 그럼 그 회사를 위해서 가나요? 집 먹고 살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라 죽을 회사를 위해서 일해. 삼성대에는 물어보라고요. 저를 왜 삼성 갔냐 그러면 지가 다른 데 보고 월급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으니까 삼성 갔지. 무슨 회사를 위해서 갔나요? 다만 그 속에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때 제3자가 남이 볼 때 저 친구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 입으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초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아내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정말로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아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에서 부모가 아들 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아내야. 예, 좋은 남편을 만들고 있어. 아내가 좋으면 남편 좋아집니다. 아내가 나쁜데 남편 좋아지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주된 것은 김종수 대표님의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여기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킨 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또 잘 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도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셨어. 머리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